계묘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네, 시작할게요. 네, 거기 뒤에 출석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런 시간이 제일 신기해요. 숫자로 보이던 사람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라이브 하면은 막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늘 이제 강의할게. 네, 오늘 강의할게 이제 계묘년 신수이죠. 계묘년 신수인데 계묘년 운세에 앞서가지고 이민년을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전 연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가 없이는 예측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민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해, 경자, 신축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기해, 경자, 신축,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 에너지가 지지에서 응집돼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민년에는 그 모였던 수가 위로 투관됐죠. 그러면은 이 임수의 역할은 모으는 역할을 해요. 모으는 역할을 하고 이 인목의 역할은 모여있는 수를 끄집어내죠. 끄집어내고 수생목이 일어나고 이 수생목하는 속도를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인목이 하나만 있어도 사주에 뭐 수가 많은데 인목이 하나 있다 이러면은 수생목을 엄청 빠르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목이 중심이 돼서 수를 끌어나가는 에너지가 큰데 막연해요. 막연하고 시작만 있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인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못 먹는 감 잘 찔러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해, 경자, 신축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막 준비를 해서 저질렀다는 소리예요. 이민년에. 그 저지른 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사주에 다 여러분들 거에 접목을 하셔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고 저질렀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막연한 형태로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식의 진행이 됐을 거라고요. 시작! 못 먹는 감 찔러봤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서 뭐 이렇게 계획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저지른 형태가 됐을 것이다. 그것도 급격하고 빠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제발 4월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저질러지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갑진월 이후에 진행을 해야 그래도 좀 천천히 가는 형태가 돼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민년은 급격하게 내던지듯이 막연하게 시작한 게 이제 화두였다고 하면은 당연히 뭐 결과가 잘 나왔다거나 좋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막 시작을 한 건데. 자, 근데 이민년에서 계묘년으로 왔죠. 임이 계수로 인이 묘목으로 천지 차이예요. 자, 어떻게 천지 차이냐? 얘가 막연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찌르듯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은 묘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되고요. 실체화가 돼요. 목이 사람으로 치면 아이잖아요. 인목은 갓난아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닌가? 생긴 게 저는 다 똑같아 보여요. 뭐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묘의 단계에 이르면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기 각자가 가진 개성이 드러난다고 외적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묘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에서 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묘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시권에 들어와서 진행하려고 하는 일이 되게 디테일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민년에 투자를 했다? 그냥 한 거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정보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떨어졌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분석이라던가 시장 전망이 좋다던가 이런 걸 본 게 아니라고요. 이민년에 부동산 샀다고요? 떨어졌으니까 산 거예요. 살 계획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근데 묘의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지금 차를 사려고 했는데 이민년에는 그냥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취소를 하고 금리가 오르니까 뭐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의 단계에서는 그런 현실 감각을 갖추게 돼요. 네, 현실 감각, 그리고 실감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막 떠들어도 이민년에는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남의 나라 얘기 같고요. 분명히 경제 어렵다고 해서 휴가 갔더니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어딜 가도 웨이팅을 해야 돼. 요즘에 맛집 간다 그러면 다 웨이팅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경제가 어렵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묘년에는 체감이 돼요. 실감 나고요. 막 이자가 늘어나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고 이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모으는 거죠. 근데 계수는 모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다예요.
그래서 계묘년이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소리입니다. 막연하게 에이 아니겠지,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닐 거야 라고 거리감이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묘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계묘의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도래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부분에 그대로 노출이 된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계묘년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 힘든 부분들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힘든 사람만 있겠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되는 구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남들 다 힘들어할 때 혼자만 잘 살 수도 있겠네요. 계면의 운은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떠나서 계묘라고 하는 것 자체만 보면은, 자, 이 묘는요 목인데 습목이라고 해요. 인목은 목인데 조목이라고 하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한난조습을 많이 강조를 하죠. 한난조습을 놓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묘가 습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습해지는 것 때문에 꼬이거나 엉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풀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그 잡초가 막 우거지고 무성한 곳들이 있죠. 서로 설키고 얽혀 있다고요. 우리 머리도 어때요? 머리 이거 잘못하면은 막 꼬여가지고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는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엉키는 형태의 목이라고요, 이 묘가. 근데 개수가 거기에 더해졌네요. 개수는 습도를 만들어요. 습도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가 더해져서. 자, 그러면 계묘년은 이 글자 자체로 어떻게 된 거예요? 비습해진다. 습도가 높아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묘가 무슨 짓을 분명히 할 건데, 무슨 짓을 하는 거에 습도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꼬인다. 꼬이고 엉킨다. 자, 꼬이고 엉킨다라는 거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다예요.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꼬이고 엉키고 내 생각은 여기에 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쪽으로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심플하게 계묘는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거거든요. 예, 습이 필요로 하고 이런 에너지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일단은 투자하기 좋아졌네, 집값이 떨어지고 있네, 주식이나 코인이 박살나고 있네,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거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진행을 하겠죠, 뭔가를. 개수는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현금. 어떤 현금이에요? 기해, 경자, 신축 잘 모아서 이민년에 뭘 저지르지 않았던 현금이에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할 건데, 사주 내에서 이런 습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춘 사람들은 내가 계산해서 투자를 했는데 꼬이고 엉키니까 타이밍 맞게 돈이 벌리거나 기회가 아닌 것처럼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꼬여가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겠어요? 미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묘년에 뭔가 초반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미월 정도 될 때까지는 뜻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주 구조가 괜찮으면은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내년에 상담 오시는 분들 사주가 어떻겠어요? 구조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딱 온다. 뭐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때가 양력으로는 7월이잖아요. 7월까지는 좀 관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근데 사주 구조가 괜찮으면은 뭐 해도 문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돼서 7월에 성과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묘년은 그렇게 꼬인 것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웬만하면 7월 이후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이 조건에서 이제 일간을 다 볼 거예요. 간목일간, 을목일간, 뭐 육식갑자 다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간목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간목일간이 계묘년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인으로 작용을 하죠. 양인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은 겁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인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양인이지만 이 묘가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극을 잘해요. 이거는 모든 왕지는요, 생보다는 극에 적극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모든 생지는 극보다는 생하는 거에 더 적극적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묘가 극하는 거니까 토를 극하는 역할이 뛰어나겠네요. 자, 그런데 심지어 겁재래요. 겁재. 그러니까 이 겁재는 뭐를 한다? 쟁제를 하겠네요. 쟁제를 하는 겁재예요. 쟁제라고 하는 게 꼭 나쁘다라고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뺏길 수도 있지만 빼앗아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투자하는 게 결국에 남의 돈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 그럼 양인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 양인이 뭔가 쟁제를 일으키는 형태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죠. 여기 정인을 달고 왔잖아요. 자, 이 정인이 나한테는 당연하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쟁제가 당연한 것처럼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렇게 이 판에 끼어든 게 너무 당연하고 마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겁재인 양인한테는요, 이 개수가 편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요,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나의 인생을 뒤흔들 건데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고요. 자, 그래서 개묘년의 간목이신 분들 손들어 보실까요? 몇 명인지? 네, 별로 없네요. 자, 이분들은 제가 이제 딱 조언을 해드릴 게 뭐냐면은 귀 막아라. 네, 귀를 닫고 살아라.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살면은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왜? 정인 달고 온 양인이니까 문서 들이밀면서 내 거 뺏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목분들은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겠네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그 검찰에서 나온 문서 들이밀면서 사기쳐요. 그런 거 이제 다큐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사기를 왜 당하는 거지? 공무원이면 더 잘 당해요. 맨날 문서로 얘기를 하니까, 공직이 있으니까 직인이 찍혀 있거든요. 검찰총장 직인 찍혀 있고요. 뭐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달고 온 양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은. 내년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뭐 복이 있으시네요 말 들어야겠어요? 그 길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종교계로 갈 수도 있다고요. 솔깃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네,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쟁제, 내 영역이 뺏긴다. 벌어놓은 돈 털린다.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간목일간인 분들은 내년에 겁재가 들어와서, 양인이 들어와서 빠르게 진행되는 거 바로 흔들거든요. 이게 정말 솔깃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욕심 내려놓고 귀 막고 7월까지만 견디면은 큰 문제 안 생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많은 간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간목들이 문제가 되겠어요? 갑진, 갑술. 이들은 토를 일지에 깔고 있잖아요. 토를 일지에 깔고 있는데 바로 쟁제하죠. 갑진, 갑술 일주분들이 조심스러운 운이네요. 겁재가 그냥 귀가 살랑살랑 간지럽게 이렇게 귓속말 하는데 훅 넘어가게 생겼네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 무슨 짓을 하냐면은 투자를 해요. 내가 하는 거니까 투자죠. 남들이 보면은 투기죠. 네, 투기잖아요. 갑자기 이럴 때 관심 가져서 하는 투자들이 좋겠냐 이거죠. 개묘연에. 네, 기회가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쟁제가 다 그렇게 만들어요. 보통 이렇게 비겁이 없는 분들은 깡이 없어요. 과감하게 뭘 저지르지 못해,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남들 투자하고 뭐돈 벌었다 해도 구경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대출 알아보니까 대출 나오고, 이자 보니까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감당될 것 같고, 이거 무조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투자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지를 수 있는 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진행된 건 아니죠. 겁재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평소라면 그런 소리 들어도 무시하다가 겁재가 들어올 때는 그 말이 무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쟁제가 되니까 재가 털리면서 이 재는 건강이기도 해요. 건강도 잃는다. 네, 건강도 같이 잃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보시면은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잃었거나 하시는 분들이 건강까지 같이 나가요. 저분 뭐 2년 전에 사기 당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갑진 갑술일주분들 막 겁먹을 한 건 아니고, 보통 해석을 하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일주가 더 위험해요? 갑진 일주가 좀 더 위험하죠. 왜? 이거 수토거든요. 안 그래도 꼬이는 구조인데 진토 때문에 더 꼬이겠네요.
이렇게 한번 꼬이면은 풀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키고 설키고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일주분 귀 꼭 막아라. 갑술일주분 같이 쟁제돼서 뭐 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조토거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자기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운이 돼요. 갑술일주 분들은. 이 재는 변하지 않는 재예요. 않는다가 돼요. 자, 일지니까 뭐예요? 배우자죠. 그러면 배우자가 바뀔 여지가 있겠네요. 이 운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바뀐 거예요? 겁재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갑진일주, 갑술일주 분들은요. 배우자 간수를 잘 하셔야 돼요. 내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가 바람날 수도 있겠다. 예, 이혼수 있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혼수 있겠다. 정인이니까 이혼 도장까지 찍을 수 있겠다. 정인이니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혼을 얘기할 수 있는 운이라고 겁재를 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갑진일주, 갑술일주 분들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힘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화가 있으면 되죠. 왜 화가 있으면 되겠어요? 얘나 화를 보면은 같이 목생활을 하죠. 같이 목생활을 했더니 화가 또 화생토를 해서 재를 키워주죠. 자, 그러면은 내년에 화가 발달한 분들은 쟁재로 왔지만은 마지막에는 재를 얻어낼 수 있는 극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네요. 뭐가 있어야겠어요? 사화나 병화 같은 게 있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사화가 있으면 화생토가 더욱더 극적으로 일어나죠. 정화나 오화는 조심해야죠. 왜? 얘들은 오히려 이런 조건에서 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려고 한 게 더 꼬이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화나 병화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적절하게 잘 끌어내면서 양인을 순화시켜요. 처음에는 내가 겁재한테 귀 막 휘둘리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막 이러는데 사화가 있으면은 겁재가 오히려 내 말을 듣게 되고요. 결국에는 뭔가를 같이 협업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갑목일간은 내년에 양인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고를 조심해라. 느닷없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그게 겁재라고 해서 꼭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부모님이 갑자기 와서 땅 투자하는데 같이 하자 이러고 꼬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겁재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미 지금 일정 부분 부를 이루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비겁이 없는 순수하게 토를 가진 분들은 생애 처음으로 뭔가 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갑목일간 분들도 별로 안 계신데. 자, 그러면은 갑 5일주가 양인을 달고 온 거예요. 이 겁재를 일반적인 겁재를 보지 마세요. 정인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겁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겁재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반인이 사기치는 거랑 변호사나 뭐 이런 전문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랑 다르겠죠. 이거는 자격이기도 하지만은 이력이기도 해요. 경력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걸 갖춘 겁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갑목이? 상관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뭔가를 하고 있다. 근데 하고 있는 거에 겁재가 더해졌네요. 자, 이걸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상관으로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냥 조그마한 식당 하고 있던 거예요. 상관으로 하고 있으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특화되어 있는 자기만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하겠죠. 관이 있는데 자영업을 한다? 자칫 잘못 배우면은 관이 있으면 다 직장인 아냐? 다 공무원 아냐? 이럴 수 있는데 관도 자영업할 수 있어요. 근데 자영업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관이니까 프랜차이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자영업의 형태를 내가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되겠네요. 그냥 카페 안 한다고요. 프랜차이즈 형태의 카페를 하는 게 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으니까 독자 브랜드잖아요. 막 자기가 가게 하는데 내 브랜드를 키워서 하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왔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이 들어온 거예요. 직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뭐를 해요? 같이 하자가 되죠. 정인 갖추고 있죠. 자격 갖추고 있는 직원이 들어와서 나는 그냥 요리를 배워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방장 셰프 출신인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해져서 뭔가 협업하는 형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겁재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겁재가 있는 명은 대가 없이 겁재를 쓸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돈 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갑오일주는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의에서 귀인을 만난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오일주만 가지고 귀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이 토예요, 토. 사주가 토도 발달한 갑오일주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혼자 감당하던 재를 겁재를 끌어들여서 같이 감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장시키고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조건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된다고요. 겁재가 들어와서 이거 우리 같이 키워보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림들을 제시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오일주는 생각보다 나쁜 운이 아니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당연히 오화 때문에 발생하는 습도가 높아지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반기 7월, 미월 전까지는 계산한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토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묘가 들어오면 어쨌든 처음에는 쟁재가 일어나요. 처음부터 목생화해서 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엔 쟁재부터 출발한다고요.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상관이 있으면은 해결을 해요. 나중에는 겁재 끌어들여서 뭔가 협업하는 형태가 돼요. 타협하는 형태가 되고요. 처음에는 쟁재로 시작이 됐지만 끝에 가서는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협의 되고 분배 나누는 거 이렇게 다 결론 나고 해서 같이 공동 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가 있더라도 화생토가 잘 되어 있더라도 쟁재가 없이 그런 마찰 없이 평범하게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쟁재 일어나고 상관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가 그런 게 집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7월 전까지는 되게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겠어요? 정치권 어떻겠어요? 내년 7월 전까지 난리 나지. 지금도 막 대판 싸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6판전 하는 거예요. 이민년에 말로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개묘년에는 진짜로 그런 몸으로 부딪히는 형태로 가게 될 거라고요. 사건 사고의 진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정책이 변화라던가 정책의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갑오일주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갑자일주가 되면은 정인이 올라온 거네요. 자, 정인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인의 역할은 뭐예요? 자격화잖아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자격화했다, 공부가 됐다. 뭔가 인성으로 능력을 갖춘 사주예요. 갑자일주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뭐가 되는지는 주변 조건을 봐야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토가 있는 사람이 갑자일주다 이러면은 토의 재에 대한 공부를 한 자격이에요. 그 재가 부동산 자격일 수도 있고요. 주식을 그런 펀드를 운영한 자격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냥 강사일 수도 있어요. 재에 대한 공부니까 돈 되는 공부를 한 거죠. 학원 강사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의 자수가 정인으로 토관됐다는 거는 이 정인을 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일주 분인데 부동산 자격증 따놓은 분들 최근에 막 몇 년 핫해가지고 다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묘년이 어떻다고요? 활용할 때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겁재가 있네요. 겁재가 와서 같이 하자. 그거 같이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제에서 나갔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형성이 된 거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겁재가 꼬셔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년에 그런 자격증을 활용해서 신장 기업할 수 있는 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인성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겁재에 의해서 피해를 볼까요?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냐면은 이용만 당하고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에서 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재를 하게 되면은 이 겁재한테 우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연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겁재가. 네 권리 알겠지만은 그거 내 거도 돼, 그거는. 그리고 갑자일주가 묘랑 재에 대한 전투를 하게 되면은 묘가 월등히 전투적이에요. 그럼 갑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더러워서 안 해, 네가 다 먹어,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돈이 더 중요하죠. 자존심하고 돈하고 싸우면 보통 돈이 이겨요. 내 자존심 더러워서 안 해, 이러고 이제 털어내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갑자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겁재에게
인성을 통해서 이용당하고 자기 몫은 못 챙길 수 있겠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자기가 뭔가 해놓은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좋다고요. 이때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져요. 또 이렇게 되면은 지지토가 있고 천간의 토가 있잖아요.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묘가 지지토를 극하는 게 더 전투력이 강해지겠네요. 지지에 있으니까. 토도 지지에 있고 묘도 지지에 있으니까 실속은 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천간에 무토하고 기토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갑목 입장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갑기합 되니까 정제잖아요. 내 거네요? 무토는 무게합 되는 거니까 이 인성의 가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토가 있으면은. 일간을 떠나서요. 사주에 무토 하나만 있어도 계묘년을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사주가 돼요. 꼭 일간으로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무토가 들어간 연도에 태어난 분들이나 무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조건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묘를 달고 오더라도. 그래서 갑자일주분들은 계묘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 인성을 뭐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일주가 공부하는 쪽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공부가 꽤 잘 되는 운에 가깝습니다. 공부가 잘 돼요. 왜? 이 겁재 때문에. 수생목을 하는데 갑자일주가 수생목이 대단히 빠르다거나 금방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묘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생목을 하는 거에 더해지죠. 더해지니까 이거 뭐예요? 겁재에 의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식하고 외우는 방법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공부가 잘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영어 외우는 거, 그 연상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갑자기 그런 방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공부 실력이 늘어난다.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것만 잘 되는 거지 실제로 시험을 잘 본다던가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잘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시험 못 보는 사람 많잖아요. 알고 있는 것만 보면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막상 시험 보면 내가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나중에 화운 같은 걸 만나게 되면 기가 막히게 잘 쓰이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긍정적인 운으로 발현될 수 있겠다.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사실 할 게 많아가지고 저는 강의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뭘 저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오늘 빨리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고요. 자, 갑신일주가 개묘를 만나게 돼요. 자, 이거를 보면은 금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인을 밀어내고 있네요. 금극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묘신 원진이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행만 보자고요. 오행만. 그러면은 금 입장에서는 묘를 밀어내고 극하니까 겁재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겁재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갑신일주는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의심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하다가 마냐고. 그게 원진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진 쌀이 있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묘신은 얘 습금이에요. 얘 승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극목이 일어나는 듯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게 암합이라고 하는데 을경합이에요.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밀어하다가 나중에는 둘이 서로 좋아서 붙어요. 짝짝꿍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인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신금이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나한테는 편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는 정관이 되죠. 자, 그러면은 겁재 입장에서는 정관하고 정인이 다 있네요. 거부할 수 없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자칫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겁재가 오히려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명분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에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 중심의 사건, 사고를 달고 올 거 아니에요. 승진이나 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리하겠죠. 불리한 조건을 얘기해요. 승진 내가 할 차례인데 겁재가 먼저 한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그게 미련하게 경계를 끝까지 안 하고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합격도 당연히 겁재가 먼저 된다거나 나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건강 문제까지 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가 내년에 좋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화라고요, 화. 이것만 있으면은 습을 해결하고요. 관계를 개선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쟁제를 보호하잖아요. 화생토 되어 있으니까. 화가 없으면은 쟁제에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쟁관에도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습을 말려주는 화만 있어도 일정 부분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일주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만 잘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이니까 관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가 있으면 재에 대한 사건이 될 거고요. 식상이 있으면은 오히려 식상한데 더해지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귀 막고 살으라고 해도 잘 안 막아져요. 투자하지 마세요 했는데 하잖아요, 결국에. 지금 이민년 운세 그 올라온 거 보면요.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해놓고 막 이걸 늦게 봤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계묘년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피부로 와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이민년에는 정신의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계묘년은 몸으로 와닿는 문제들이에요. 정신이 힘든 거에서 끝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바로 직격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갑인일주가 계묘년을 만났네요. 야, 이 정도 조건이면은 웬만해서는 겁재에 잘 안 이들릴 수 있어요. 간여지동의 장점이에요. 어떤 운이 오더라도요, 반응하는 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냥 갑인일주랑 그냥 갑목이랑 차이가 뭐예요? 얘가 지지에 근이 없어서 신약하면은 자기 자신감이라던가 자존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겁재가 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고집이 이미 세잖아요. 계묘가 와도 어때요? 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문서 두고 덤벼도 어때요? 넌 너 갈 길 가라, 난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럴 수 있는 게 갑인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지지에 이미 비겁이 있잖아요. 비견이 있고.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쟁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과감하다고요, 갑인일주는. 쟁제가 잘 되고 일제에 비견이 있으면요, 실행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냥 순식간에 진행을 해버려요. 비겁이 없으면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여긴 자신감 있게 바로 진행해요. 여행 갈까?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티켓 예약하고 여행지 검색하고 이러는 게 일지 비견들이거든요. 네. 겁재가 왔다고 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진짜로 토를 가지고 쟁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겁재 때문에 사이즈를 뻥튀기 하는 운이 되죠. 더욱더 과감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비견만 이용해서 살고 있는데 겁재까지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사주의 구조를 봐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쟁제를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색다른 변화를 시도해서 확장을 하거나 뻥튀기를 하거나 뭐 이전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운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조건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년에 화만 있으면 돼요. 화토만 잘 되어 있으면은 계묘년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운이 돼요. 이민년도 화토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계묘년까지 그러네. 갑진년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갑목일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어때요? 겁재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생판 남이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만약에 사주에 이미 이런 묘를 깔고 있는 사주라면요,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원래 있던 놈이 그냥 또 오는 거니까 내 사주의 주파수랑 크게 다르지 않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운에서.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인데,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적인데, 적이 자격을 들고 쳐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정당하게. 그래서 겁재로 인식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인 것처럼 꾸미고 오니까, 전문가로 위장하고 오니까, 자격증 가지고 오니까 나는 그냥 문을 열어주는 개념이 되죠. 몸이 아픈 갑목일간들 의사 잘 만나야 되는 운이라고요. 정인 달고 있는 겁재니까 의사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죠. 겁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안 되는 선에서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갑목은 이게 양인의 정인이었는데 얘는 좀 다르네요. 편인의 비견이겠네요. 자, 을목이 비견운을 달고 왔어요. 그럼 뭐가 생기죠? 자신감. 자신감을 기반으로 뭔가를 하겠죠? 독립을 하겠네요. 사주에 비견만 있어도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에서 이런 게 올 때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분리하겠다, 자립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목소리는 커지겠네요.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상사욕을 할 때 이렇게 뒤돌아서 했다 그러면 이제 면전해야 되고 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한다고요. 물론 이제 뭐 아무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받아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은 자신감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 예, 근자감이 생긴다. 이걸로 사고 친다. 네, 이걸로 사고 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이게 스목이거든요. 을목은 특히나 간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뭘 조심해야 되냐? 댓글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그냥 댓글 안 달는 사람이 뉴스에 댓글 한번 잘못 달아가지고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년은 우리가 평소에는 뭐 작년 같은 때야 뭐 댓글 달고 뭐 하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못하면 실제로 와닿는다고요. 실제로 몸으로 체감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댓글 달고 잊어버렸는데 3개월 뒤에 경찰서에서 출석하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근자감 때문에 생긴 문제라니까요. 꼬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목소리가 커지고 독립하고 분리하는 게 사주가 구조가 좋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취직을 한다던가 집안에서 이제 나온다던가 뭐 이러기에는 최적의 운이에요. 동업을 하고 있다가 혹은 이제 내가 뭐 직원으로 일하다가 독립해서 내 걸 한다던가. 만약에 이런 을목이 사주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한테서 독립하는 거예요. 자기가 업장 차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에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을목이더라도 쟁제는 달고 와요. 예, 쟁제는 쟁제예요. 목극토를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쟁제가 근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간목보다는 훨씬 낫네요. 이거는 내 것으로 만드는 형태의 쟁제가 일어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간목이 겁재를 다룰 때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됐지만 여기는 가죽이 보상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비견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편인은 자신감에 더해주고 속도가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편인이 있으면요 순발력이 뛰어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장점 같잖아요. 순발력이라고 하면은 잔머리예요. 잔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간다, 비상해진다. 그래서 비견까지 달고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로 자기중심적으로 운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간목하고 비교하면은 천지 차이죠. 간목은 사기당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오히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습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꼬이는 것 때문에, 을묘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중요한 게 속도 조절이에요. 상반기에 저지르지 마라. 손가락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자신감이 붙어서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사실은 이 을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고분고분해서 좋아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직장 조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시키는 거 잘하고 고분고분하고 이런 눈에 뭘 해요? 배짱 한 번씩 튀기잖아요. 연봉 더 올려주세요. 아니면 딴 데 갑니다. 이러고 잘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칫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내 손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자신감으로 배짱 튀기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관 잘 쓰고 있는 사주라고 한다면 뭐 더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을 쓴다. 뭐 이를테면은 경금이 있어요. 사주에. 임수가 있으면은 이 을목은 관을 거스르지 않고 잘 적응해서 그 안에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해 나가는데 개수는 금생수 수생목을 좀 다르게 해요. 임수에 비해서. 여기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금생수를 하는 거라서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이 티가 나요. 관인 상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유지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임수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민년에 비해서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금을 쓰는 사주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독립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직을 한다던가 뭐 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던가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수 때문에 업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필요한 게 을류일주가 되겠네요. 편관이 일지에 있네요. 을류일주 원래 특징이 독자적이에요. 일지편관들은 다 독자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잘 안 되는 유형들이에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던가 아니면 꺼지던가. 이게 일지편관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약간 독단적인 거, 독선적인 거, 약간 강압적인 거, 통보하는 거 이런 거 다 일지편관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비견이 왔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직장에 대한 변동수가 있어요. 이직을 할 수 있다.
연봉 협상을 했는데 안 맞으면 튕겨져 나간다. 자기 뜻에 안 맞는 형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쫑 낸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할 수 있는 운이냐면 결정이 가능한 운이에요. 뭐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혼이나 결혼까지 결정 가능해요. 일지의 관이니까 여명의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관을 이민년에는 결정할 수 없어요. 인유 원진이니까 결정되지 않아요. 근데 묘유충 되는 때는 오히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성으로 결정하겠네요. 인성으로 결정하니까 결정이 꽤 빠르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혼이 될지 결혼이 될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결혼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지. 네, 결혼했으면 이혼 얘기하는 거고 미혼이면 결혼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관으로 비견을 이렇게 밀어낸다고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에 대한 결정 같은 걸 할 수 있는 운이에요. 왜? 비견이 들어와서 자신감 있게 내지르게 만드는 거죠. 관이니까 직장 얘기하는 거고 남편 얘기하는 거고 배우자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외로 계묘년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갑목하고 비교한다면 갑목은 신으로 돼 있으면 이걸 끝까지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걸 끝까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기는 끝까지 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견을 이제 적당하게 조절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신약한 구조잖아요. 을유일죠. 기본적으로. 관이 많아서 신약한 구조라고 한다면은 비견운에서 자기가 일하는 페이스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돼요. 자, 신약한데 관이 많다는 거는 자기 인생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직장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말도 없어요. 그게 이제 관에 종속된 신약한 을목의 그런 삶인데 이런 운이 들어올 때는 협상에서 쉬는 날을 만들 수 있어요. 조절 이제 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고요. 그런 게 이제 갈등적 요소가 되는 거고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신약한 을유일주가 남편한테 휘둘리고 살았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러면 배짱 튀기고 목소리 크게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은 생기겠지만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원진으로 오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충으로 올 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충이 훨씬 낫죠. 원진보다는. 그래서 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관 중심으로 뭔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비교운이 왔기 때문에 독립을 한다던가 직장을 바꾼다던가 삶을 나 중심에 놓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유일주는 긍정적인 운이에요. 꼬인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그 전에 미뤄왔던 것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겠다. 네, 좋습니다. 이민년에는 결정 안 됐을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을유일주만큼이나 괜찮은 일주가 있어요. 네. 최고죠. 네, 을사일주. 지지에 사화가 있는 분들. 인년하고 묘년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민년에는 결과가 안 나요. 목생화만 지나치게 빠르고요. 지나치게 빠른 것 때문에 속도감은 날지언정 결과에 도달할 에너지는 떨어져요. 처음에만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것처럼 뻥튀기가 되지만 실속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묘가 오게 되면은 속도가 일정 부분 사화에 맞춰서 들어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길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좀 후반까지 바라보고 결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은 묘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갑오일주처럼 보시면 되는데 상관이니까 여기는 예술성도 있고 상관을 잘 써서 끼와 재주 이런 거를 펼치는 사주처럼 되겠네요. 이제 물론 이 사주 중에 뭐 경금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직장 생활 한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조직 생활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업무를 한다던가 자기 재능을 펼친다던가 학생이라면 예술 감성이 뛰어난 그런 학생이 되겠네요. 그런 걸 잘하고 있는데 묘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잘하겠네요. 근데 이 묘가 그냥 묘가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인성을 갖춘 묘잖아요. 그러면은 목생활을 하는 거에 속도 조절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주예요. 이거 하나로 계묘년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학생이면은 학업 성취 공부가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만약에 정말로 뭐 연주 생활을 한다, 예체능 쪽을 하고 있다,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요. 을사일주 학생인데 공부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해. 그냥 오락만 좋아하는, 게임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브론즈에서 다이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괜찮다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다이아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혹은 챔프를 바꿨더니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을사일주가 하는 거에 묘가 들어오면서 그게 확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을사일주는 사주 구조가
웬만하면은 다 긍정적으로 쓰일만한 운이에요. 자, 여기에서 토가 만약에 발달해서 생재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 생재가 잘 되니까 제 이런 사이즈가 커지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식이라던가 투자 같은 거에 관심 있는 을사일주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토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다 그러면은 자산 증식이 될 만한 운이에요. 자산 증식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다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왜 증식이 일어나요? 속도 조절 잘했으니까, 타이밍 잘 맞췄으니까, 언제 올라갈지를 그냥 감으로 찍은 것 같은데 정확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처에 을사일주가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귀 조금은 열어놓고 보세요. 다만 간목일간 빼고, 예, 간목일간 빼고 귀 열으라고요. 예, 간목일간 을사일주 하는 것도 똑같이 따르는데 자기는 손해본다니까요. 그게 되게 이상한 개념으로 손해를 봐요. 야, 너 꼭 팔 때 얘기해줘 이랬는데 팔 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간목일간에 이런 운이면 못 받아 또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팔았는데 막 하루 늦으니까 못 팔 정도로 손해보고 막 이런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고. 예, 그래서 그 사주가 좋은 사람 옆에서 똑같이 한다 그러더라도 나한테 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일주 같은 경우는 묘가 들어오는 걸로 자기의 능력을 뻥튀기 할 수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 생재까지 연결돼 있으면은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자산을 늘려간다거나 생활의 안정이 되는 운이겠다. 독립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독립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대출 잘 나오겠다. 예, 낮은 이율 받을 수 있겠다. LH에 뭐 이렇게 신청했는데 당첨되겠다.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 된다는 건 그럴 만한 환경적 구성이 잘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도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한 1년 전에, 2년 전에 결혼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신혼집 그때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 근데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예, 결혼은 그냥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을사일주는 신기하게 그런 걸 잘 맞춰가는 운이 된다고요, 내년에. 그냥 했는데 타이밍이 좋더라. 목생화까지 조절된 개수가 왔더라. 예, 머리 잘 돌아가는 해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은, 예, 이런 운에서 이제 학원을 바꿔준다던가 선생님을 바꿔준다던가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성취를 하겠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라면 게임이라도 잘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 뭐 이해가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최대한 쉽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 단순하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십성에 대한 공부, 오행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을해를 보자고요. 을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정인인데 정인이 비견으로 수생목이 일어나죠. 예, 수생목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또 개수가 오는데 이건 편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을목이 정인의 성향, 정인으로 하고 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인으로 하고 있던 거는요, 절차를 따른다, 꼼수가 없이 정석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한다, 인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인으로 올라왔잖아요. 오행이 다르게 올라왔네요. 근데 편인은 이렇게 안 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꼼수예요, 꼼수. 꼼수고 쉽게 하고 빠르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쓰겠다. 그거를 내가 갑자기 막 천재라서 깨달아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비견하고 연결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운에서 비겁이 들어오게 되면은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전에는 주변 사람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귀담아 듣게 되고요. 그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런 비거분의 애정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불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평생 간직되는. 그래서 정인이 비견으로도 갔고 개수를 소화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비견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베풀기 좋은 운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잘 되는 운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더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비견한테 베풀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인성으로 베푼다. 이거는 마음으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고맙다는 말만 들어도 만족을 하거든요. 인성이 잘 발달한 명들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묘가 그렇게 잘해줬더니 하는 짓이 뭐예요? 네, 토를 극하는 쟁제한다. 쟁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명들은 비견한테 믿고 뭐를 줬더니 오히려 약간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런 일들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또는 이제 내가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면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여지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는 운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다른 거를 시도해 볼 만한 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주에 화가 아예 없다, 무식상이다. 그러면은 이런 운에서 꼬이게 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겠네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비견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꼬이니까, 비견이. 수생목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되니까. 그런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사일주랑 비교하면은 수랑 화의 차이일 뿐인데 나타나는 현상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건 삼합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해, 묘, 미라고 하는 삼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좀 힘들 거면은 이런 운에 뭐 이런 사주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런 정신적인 영역의 공부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꽤 좋은 성과가 나요. 그래서 내년에 을해일주 분들은 사주 공부하기 좋다, 종교 쪽으로 빠지기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습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수생목은 수생목이에요. 인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 저지르는 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내하고 지나가는 운처럼 쓰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토가 올 때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을, 미가 있는데 계묘년이 왔어요. 자, 묘, 미는 합이 돼요. 삼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쟁제가 일어나요. 근데 쟁제가 일어나도 이 미토는요, 묘목을 충분히 품을 수 있을 정도의 토란 말이죠. 이미 을, 미일주라는 것 자체로 자기 영역이 보장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사주예요. 오히려 너무 안정돼서 재미가 없는 게 을미일주예요. 네,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으니까 뭐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자기 할 거 해요. 을미일주는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일지라고 하는 자기 영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하철 탔더니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딱 있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는 꼭 안 앉으려고 해. 내가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쟁제를 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쟤에 대한 전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막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묘가 들어오는 걸로 일정 부분 긴장감은 유발할 수 있어요. 긴장감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개수가 들어오는 걸로 인성을 달고 온 거니까 쟤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묘가 와서 점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긴장감도 올라가고 전투력도 세져요. 네,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운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나쁘지 않은 운이 됩니다. 쟁제하더라도 내 거거든요, 이 미토는. 묘목이 같이 공유되는 형태지만은 빼앗아갈 수 있는 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살고 있던 을미일주한테 일정 부분 긴장감을 주는 형태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형태로 변질된다, 변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꽤 긍정적으로 쓰이는 운이에요. 쟁제가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구조적으로 뭐 잘 되어 있다, 사주에 뭐 화가 발달한 을미일주다 이러면은 내년이 대박나는 운이죠. 화가 발달한 을미일주. 네, 좋은 운이 된다고요. 화생토 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하는 걸 늘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똑같이 했을 뿐인데 소문나고요, 인기 얻게 되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비견이 들어와서 쟁제해준 것 때문에. 자, 유튜버가 만약에 사주에 무비겁인데 비겁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남들하고 비교돼요. 제가 내년에 겁재 들어오거든요. 남들하고 비교된다는 소리예요. 누군가 뭐 저를 뛰어넘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 이제 비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소문나고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겁이 있다고 해서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군가랑 비교되고 라이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려지고 드러나고 노출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이라면은 이 운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바로 뭔가 소득이나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꽤 긍정적으로 잘 쓰이는 운이 돼요. 을미일주한테는. 쟁제가 된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주가 조한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개묘로 들어와서 비견이 이렇게 내 영역을 뒤집고 흔들고 이렇게 바꾸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수용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내가 못 받아들이다가 수용을 하면서 좀 더 생산적으로 변해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운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을미일주 개묘는 괜찮다.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뭐 활력이 도는 운이다. 이러면서
더 건강해지고요. 내가 하는 일도 더 안정화가 되고요. 오히려 뭐 나쁘게 얘기할 게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운을 끌어들여서 좋은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조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조한 사람들은요 긍정이에요. 근데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게 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안 바뀌어요. 못 받아들여요. 너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는데 무시하고 안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계묘년이라고 하는 이 습한운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거부적 태도를 보여요. 근데 그래서 싫어해요. 계묘년을 싫어하는데 받아들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받아들인 결과가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던 거를 수용하게 되고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걸 들었더니 좋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한명들이 습한 운을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주구조가 어떻더라도 조한 형태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형태의 운이 돼요. 운동 죽어라고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 시작했더니 건강해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을밀주는 쟁제라고 나쁘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을모가 신약한데 토가 많다 그러면은 내년은 최고의 운이에요. 이민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을밀주는 괜찮다.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을축일주는 다르겠네요. 을밀주는 생각보다 쟁제가 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해묘미의 그 삼합적 에너지라서 쟁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돈이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 대한 쟁제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던가 성취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더 치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틀림없는 쟁제예요.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돈을 얘기해야 되는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을축일주는 내년에 바로 돈 얘기 집어내시면 돼요. 혹시 투자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 넌지시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거의 10중 8구 나올 겁니다. 애초에 이 축토라는 건 뭐예요? 언땅이잖아요, 언땅. 언땅이니까 이 을목이 목국토 하면은 잘 뿌리 내리겠어요? 안정이 되겠어요? 안정이 안 되니까 팔딱팔딱 거릴 거 아니에요. 물상으로 따지면은 이 땅 위에 물고기가 팔딱 뛰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재에 대한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재를 놓고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을축일주라고. 을밀주는 안 움직여요. 편하다고요, 그냥.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을밀주, 을축인 것만으로도 배우자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겠네요. 을밀주는 배우자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여기는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누가 더 바람을 잘 펴요? 을축일주가 월등하게 바람을 잘 펴요. 을밀주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묘가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축토에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축중에서 개수도 나왔죠. 축중 개수가 나왔으니까 재에서 나온 편인이죠. 그러면 재에서 나온 편인이라고 하는 게 재를 다루는 편인이잖아요. 재를 다루는 편인이니까 재테크가 되겠네요. 재를 다루는 공부가 되겠네요. 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온 거죠. 비견이 이 편인을 달고 왔으니까 여기에는 틀림없이 내년에 쟁제가 일어나요. 재테크를 한다던가 자산을 불릴 생각을 한다던가 내 영역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전쟁 같은 삶이 일어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화가 있으면 됩니다. 정화 말고 병화, 오화 말고 사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은 화생토로 연결되면서 재를 확보해요. 그리고 보세요. 언땅이라면서요. 사화로 이렇게 살살 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좀 뿌리 내리기 쉬울 거 아니에요. 화가 있어서 쟁제를 조절한다는 건요,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소리예요. 상관이 있으면 때를 알아요. 그래서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언제 치고 빠져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요. 권투한다. 주먹을 언제 날려야 되는지, 잽을 언제 날려야 되는지,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사화가 있으면. 근데 그게 없으면은, 눈 감고 뻗는 거랑 똑같아요. 눈 감고 공 차는데 들어가겠어요? 눈 뜨고 쳤으니까 들어간 거지. 이게 화의 역할이에요. 상관의 역할. 그래서 을축일주는 계묘년에 시끄럽습니다. 을미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 그래도 을목이 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묘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더 기초 체력이 높아지는 걸 얘기해요. 할만하다. 올해는 할만하다. 끝까지 갈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축토까지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그런 게 완전 몰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축일주 분들은 자신감 있게 뭐를 진행할 만하다. 근데 이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제발 일찍 뭐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상반기에 특히 갑인월, 을묘월, 내년 같은 경우는 월운이 다 간여지동으로 와요. 결국 뭐겠어요 그 말이. 월운이 간여지동으로 온다는 것은 그 월운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애매한 게 아니라. 갑인월, 을묘월 이렇게 오거든요. 계묘년에 갑인, 을묘로 왔다는 건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내년 초기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게 돼요. 뭘 하게 되면은. 내년에 뭐 개업을 할 예정입니다. 봄에 할 거라고요. 투자할 예정입니다. 봄에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서둘러 보면 이제 보장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늦게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을목을 정리하자면요. 내년에는 뭔가 저지를 만한 운이다. 조심해서 저질러라. 자신감도 넘칠 거다. 독립이나 분리하기 좋다. 이사 가기에도 좋죠. 쟁제가 이사도 포함이 돼요. 땅을 바꿔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화분갈이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데서 좀 이동하는 형태로 이제 되는 거고요. 간목하고 을목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봤어요. 자, 병화가 개묘년을 만났습니다. 병화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손 들어 보실까요? 와, 이렇게 없다고? 다 무슨 일간들이세요, 대체? 와, 너무 신기한데? 내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신 차린다. 나이 먹는 게 실감이 난다. 자, 내년은 기본적으로 화두가 실감 나는 거예요, 실감. 실감 나는 건데, 병화한테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정관에 정인이에요. 관인 상생으로 왔어요. 자, 관이 들어왔다는 거는, 관은 사회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항상. 관이 있는 사람들, 그 요구를 항상 맞닥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학생일 때는 공부해라. 이렇게 아이일 때는 부모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는 부장이나 이런 상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관은 항상 요구를 해요. 그럼 요구를 수용하느냐, 밀어내느냐, 거부하느냐, 반항하느냐 이런 거는 사주를 봐야 되겠죠. 인성을 달고 왔으니까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너예요. 관에서 요구되는 걸 이제는 거부하지 못한다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민년하고 비교하셔야죠. 이민년은 살인상생이잖아요. 꿈과 이상을 쫓으면서 살아왔다고요, 병화가. 이민년에는. 임수도 이상적인 거고요. 인목도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수생목의 목생화로. 몰빵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허황된 꿈을 쫓으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민년에는. 병화들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온 거죠. 그러면은 이민년에는 젊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늙은 것처럼 느껴져요. 네. 정신 차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취직해라. 이제 놀고 먹는 거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변에 병화가 있는데 좀 이렇게 취직이 안 됐다거나 지금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상태로 이민년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개묘년부터는 안심하셔도 돼요. 정신 차리고요. 자기 할 일 한다는 소리예요. 충실하게. 이제는 자기가 조급해서 거부가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연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결혼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와닿기 시작할 거다. 구체적인 결혼 계획, 상견례, 어디에서 이렇게 결혼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다 세우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다면은 병화랑 개수가 서로 안 좋은 관계다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병화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떴는데 얘는 구름이라면서요. 또는 안개라면서요. 그래서 흑운 차일이다. 태양이 떴는데 가린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보이게 한정했다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병화가 개수를 보면은 당연히 어두워졌으니까 안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개수를 보게 되면요, 불만을 드러내요. 임수는 가리지 않아요. 얘는 불만이 아니라 기분이 좋다, 만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정되지 않았잖아요. 다 보이니까. 병화의 역할이 고정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것저것 다 잘한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 때문에 정규직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패너 같은 거죠. 여기는 한정되니까 넌 이것만 해야 돼. 난 딴 것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만 해야 돼? 라고 불만을 가지는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안정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있다고 해서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죠.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보다는 개수운의 취직이 훨씬 유리해요. 임수보다는. 임수운에서는 선거 같은 거 나가서 당선되기는 좋아요. 임시직으로 가기엔 좋다고요. 당선되는 게 임시직이잖아요. 국회의원 정년 보장이 돼 있어요? 4년 하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오면은 선거에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보장이 된다고요. 정규직이. 자, 그래서 병화일간이 개묘년을 만나는 거는요, 이제 사회생활을 충실하게 거부하지 않고 할 만하다. 잔소리 들어도 이제는 무시가 안 된다. 너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혼자 있을 거니? 라는 말이 엄청 화가 난다. 근데 겨우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운에서는요, 취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취직된다. 또는 합격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결혼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운이 개묘년이 되겠네요. 그래서 병화는 개묘년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병화 있으면 좋다고. 병화일간이면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계면을 잘 쓰는 건데.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불만스럽다. 개수 남편이 괜찮은데 불만이라고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불만인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웬만하면은 좋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내 자녀나 뭐 이렇게 주변 병화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힘들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개묘년부터는 정신 차리고 쭉 밀고 나가는 형태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병자일주. 개묘년 어때요? 관이 대놓고 왔죠. 여기서 사건 사고를 읽고 싶다. 일지 정관이 바로 투관된 거예요. 그럼 바로 결혼 얘기 하셔야 돼요. 일지가 나갔잖아요. 일지 배우자 궁이 올라와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관인, 이 도장이죠? 문서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정관과의 관계가 문서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신고 하겠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불만스럽더라도 쭉 밀고 가겠다. 여기는 그래도 관이 힘이 있으니까 계묘연을 아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는 그 운에서 오는 걸 볼 때는요, 사주 안에 있던 게 투관되거나 뭐 나오거나 이러면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인지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언젠가 결혼할 걸 알고 있었는데 이때가 제일 적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결혼하고 싶던 병자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만나서 단기간 내에 결혼이 되겠네요. 연애 오래 하지 않아도. 결혼정보회사 갔더니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온 거예요. 바로 결혼하자 소리 나와요. 근데 불만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관이 강해서 불만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 합격, 취직, 뭐 승진 이런 걸로 다 연결되겠네요. 다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학업운도 좋고요. 뭐 병자일주가 만약에 이렇게 사주 보러 오잖아요.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냥 계획대로 다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맞아떨어져요. 병 5가 되면 어떻게 될까? 겁재가 있네요. 네, 겁재가 있고 근데 일지에 겁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밀어내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병 5일주가 돼 있으면요, 관인 상생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해요. 관인에 대한 전투력이 증대가 돼요. 적극성을 띠게 돼요. 원래 병 5일주 자체가 뭔가를 추진하는 힘도 대단하고요,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야 되고요, 성취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병화에 비해서 더 속도를 내서 하는 게 병 5일주예요. 근데 관인이 들어오니까 그런 취직이나 승진이나 결혼이나 이렇게 내가 목적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병자일주가 그냥 천천히 뭐를 해낸다 그러면은 병 5일주는 상반기에 급하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성취는 하겠으나 초반에 너무 몰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요. 이거는 과정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자일주처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예물에서 싸우고 뭐 식장 잡는 데서 싸우고 싸움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습해지잖아요. 묘 5가 연결되니까 습목인데 이게 습화가 있어서 더욱더 습해지고 복잡해지고 이걸 이제 아지랑이라 그래요. 아지랑이 핀다. 이렇게 흐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꼬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개수로 귀결되겠죠. 성과는 난다. 결혼은 한다. 싸우더라도 뭔가 진행은 된다. 합격 뭐 이런 걸 논할 때도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회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상반기에는. 근데 결국에 취직을 논할 때는 마지막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 한 5번 봤는데 5번째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년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7월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서 가야 됩니다. 고집이 어마어마한 일주죠? 조언해준다고 듣겠어요? 상반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증이 생겨요. 그래서 병월주는 계묘년에 성취는 하겠으나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계산한 대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관인이니까 정신 차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병자일주가 병호일주에 비해서 훨씬 편해요.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진행돼요. 병자일주는. 여긴 가만히 안 기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예요. 인내해야 되는 운인 거예요. 병화일간들은 인내하면은 내년에 다 돼요. 인성으로 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시간 지나면은 웬만한 성취는 다 일어나요. 자, 병해인일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혼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원래 병인일주는
그러니까 내가 쓰던 거는 인목이라고 하는 편인이에요. 편인은 속도도 빠르고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제대로 끌어오고 뭐 내가 일을 할 때도 이런 그 편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해서 가는 게 되는 건데, 자, 정인이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 못한다예요. 하던 방식이 아니라 방식이나 공부나 자격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예요, 내년에는. 그럼 관인으로 왔으니까 뭐예요? 내가 한 거는 나는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 전공을 해서 수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총장이 오더니 과학을 가르치셔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수학했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정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부를 해야죠. 병인일주분인데 여기서 지금 사주 공부하고 있다. 내년에 뭐 해야 돼요? 관상 공부해야겠네요. 아유, 관상까지 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관이잖아요, 관. 관인으로 오는 운은 무시가 안 된다.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시하면은 무시가 안 되기도 하고 뭐 할 생각도 없기도 하고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병인일주는 내년이 짜증나겠네요. 하던 거 왜 못하게 하고 다른 거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이거 1년짜리 운이잖아요. 1년만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 직장에서 다른 걸 요구한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짜증나서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쳐야 되느냐? 절대 때려치지 말고 버티라고 해야 되죠. 직장 그만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눈에. 이런 눈에는 좀 하기 싫더라도 수용하고 그냥 하시면은 그 다음 연도에 뭐가 있죠? 갑진년에 아이고 인성이 또 올라오네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른 자기 원래 하던 거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오면은 짜증나고 싫고 도망가고 싶고 이래도 참고 버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도 맞춰라. 딴 거 요구하더라도 배워서 다시 새로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칫하면은 취직 안 돼서 취직하려고 다른 공부하는 걸로 연결되기도 해요. 병인일주라면은 내년에 정신 차린다고 했잖아요. 계속 내가 전공했던 걸로 취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민년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개묘년이 오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동안? 너 그거 지금 사람들이 그거 알아주지도 않는 거 공부해가지고 철학과 나와서 무슨 회사를 어떻게 들어가? 코딩이라도 배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때 배워서 하려고 한다고요. 물론 이제 코딩 1년 배운다고 되겠어요, 그게? 근데 어떠한 형태라도 관에 적응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공부하면서 맞춰간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고집이 어느 정도 꺾이는 형태가 돼요. 내년에는 병화들이 고집이 꺾이는 해입니다. 무시가 안 되고요. 수용을 해야 되고요. 누가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더 이상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요. 변화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감이 나요.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화를 뜯어 고치려면 내년만한 운이 없어요. 네, 남편이 병화인데 내 말 지지도 안 듣는다? 내년엔 듣는다고요.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내년엔 무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의 성취가 뛰어나진 않을 텐데 하는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병화들은 정신 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필이면 그게 실체적으로 몸에 와닿게 체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병인일주는 그런데 병신일주는 병신일주 괜찮네요. 네, 병신일주는 어떻게 해요? 네, 인성을 조절하죠. 재극이 납니다. 편제가 정인을 극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관인상생 수생목 목생화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편제로 인성을 극했다는 것은요, 편제라고 하는 나만의 사고 방식, 사고 체계,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통찰력이라던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으로 인성을 극했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예요. 재극인의 특징이에요. 그냥 인성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한다고요. 근데 재극인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바꾸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효율이 좋아요. 쓸데없는 거 안 받아들여도 되니까.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정신 차리고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받아들이더라도 편제로 꾀를 내어서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인에 대한 어느 정도 필터링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취직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관인 이러면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가 중요해요? 취직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는 편제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려고 하겠죠. 합격을 얘기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데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제가 없고 관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결혼이 가능한 게 병자일주의 개묘년이에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해서 한 거라니까요. 나는 그냥 그런데 부모님이 야 너무 괜찮다 결혼해라. 아니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부모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고 추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상견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자일주에 계면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진행이 돼요. 주변에서. 지금이니까 이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생겼지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했지.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관인으로 주어져 있더라도요. 제로 어느 정도 검증하고 필터링하고 내 방식대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건 수하고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금생수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벗어나고 거부하는 정도로까지 가지지는 않아요. 대신에 내가 고를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반적인 병화일간들하고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정신 차리는 형태가 아니다. 내 방식대로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성이 관에 맞는 새로운 자격 같은 건데, 자격이나 공부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한 용도가 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용성을 생각하게 돼요. 실용성. 돈 되는 공부를 한다.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한다. 사주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로 만족하지 않는다. 써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든 뭐든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여기 공부하러 왔다. 병신일주가. 내년에 뭐랑 연결해서 하겠어요? 부동산의 풍수지리랑 엮어서 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솔깃하는 거지, 이제. 당신 사주는 여기가 훨씬 잘 맞는다. 18층하고 16층 매물이 두 개가 있는데 몇 층이 나을까요? 화가 부족하니까 18층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팔이 화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섞어서 하려고 하는 게 제극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극인은 실용성, 연결해서 할 수 있는지,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인이 오게 되면은 그 직장이나 뭐 자기가 한 업의 형태를 그렇게 수정해서 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원진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고요. 제극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진이 일어나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병화가 있는데. 습을 해결해주는 병화가 일간한테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병술일주에 계묘년이 있습니다. 식신이죠. 식신에 극이 들어왔네요. 식신에 있다는 거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특히 일지 같은 데 있으면은 이 식신은 취미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이 취미니까 요리가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만드는 게 취미가 될 수도 있죠. 참고로 얘기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병술일주인데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요. 옷을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정신없이 시간이 간대요. 자, 근데 정인 관인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신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오죠. 식신으로 하는 거에 검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였는데 그냥 식신이라면 뭘 하는 거예요. 뭐 자격이든 공부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인성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냥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주에 이런 관인이 없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관인이 없으니까 사업자 신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뭔 신고를 해. 이런 논에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검증 들어오니까 국세청에서 갑자기 문서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논에 손님이 왔는데 뭐를 요구해요? 현금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갑자기. 관인이 올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관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식신으로 하고 있는 거에 정인이라고 하는 자격 검증이 일어나겠죠. 정관이니까 기관에서 요구하겠죠. 그래서 병술일주가 체감하기로는 별로 안 좋은 운으로 느껴져요. 자유롭게 하던 거에서 못하게 구속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저희 엄마 유튜브로 재봉질 배웠어요. 근데 그 정도로 하시는 거야. 이제 내년에 어떤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자격을 따려고 하거나 약간 직업화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주변에서 자꾸 팔으라고 한대요. 네. 저희 엄마가 이것도 보시면 또 자기 얘기 하냐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술일주 분들은 내년에 뭐를 하겠다? 하던 거에 대한 직업화, 생산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얘기하자 그러면은 취미나 좋아하던 일에 대한 자격을 갖춘다. 자격이나 직업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유롭게 하던 거에 대해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식신으로 잘 하고 있는데 관인이니까 무시 안 되는 잔소리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생각이 그런 쪽으로 이제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이제 육성해가지고 이제 뭐 판매를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동물 키우는 거 좋아하는데
예, 그 뭐 파충류 이런 것들은 꽤 비싼 값에 거래가 된대요. 그런 것 쪽으로 사업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런 애 제일 많이 듣는 게,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너 요리 잘하잖아. 장사나 해봐.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이런 데서. 그리고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하는 일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취직을 하게 되거나, 그게 자격화가 돼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거나, 뭔가 이렇게 생산적 구조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병술일주가 뭐 그냥 무직이다, 그냥 주부다 이랬으면은 내년에는 그런 것들로 일을 할 수 있는 운이 돼요. 조그맣게 시작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해서 인정을 받느냐, 돈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병화일간은 웬만하면 다 인정받고 돈이 되고 안정이 돼요. 사주가 정말 막 이상하게 돼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식신이 있는 명은 적절하게 잘 해서 쓴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있어요. 누가 욕해도 마이 웨이예요. 근데 이론이 들어오면은 약간 수정하는 거예요. 요리 맛이 바뀌어요. 이럴 때는 대중성을 띠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병술일주는 계묘연이 생각보다 썩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병진일주는 어때요? 진중의 개수가 올라왔네요. 진중의 개수가. 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운에서 오는 게 이게 이제 인자예요. 인자. 인이 연을 만난 거예요. 인연법이라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거는 내 사주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만나진 거라고요. 그럼 계묘년이 기다렸다는 뜻이 들어왔잖아요. 병술일주를 보면은 이 술토하고 뭐가 연결돼 있어요? 계묘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토는 인묘진에 방국을 형성하고 있고요. 뭐 방국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건 진중의 개수로 연결이 됐죠. 그럼 인자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묘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병진일주는 내년을 기다렸다, 내년의 때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술일주에 비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걸 실행하기 좋은 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검증받게 되고 공식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분명히 직업적 형태가 만들어진다. 가장 정신 차리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내년에. 네, 병진일주 가장 정신 차린다. 가장 나이 먹은 게 체감이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을 관으로 실체화하는 거라고요. 식신을 관으로 실체화하는 거니까 그냥 했던 게 아니라 내년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해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묘라고 하는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병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코드가 있냐면은 강의나 선생님 코드가 있어요. 뭐 문화 관련, 대중 관련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실행에 옮기는 운처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꼬일 수 있어요. 근데 꼬이는 게 문제가 안 되죠, 병화니까. 꼬인다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투자금 1,000만 원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서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생각이 없던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꼬이는 현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진중개수로 성취하기 좋다. 자, 이게 바꿔서 또 얘기하자면요, 전 직장이 되기도 해요. 전 직장에서 다시 오퍼가 오거나 다시 취직하라거나 다시 가야 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거부가 안 됩니다. 관이니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전 직장이냐면은 진중개수잖아요. 개수 정관이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보관되어 있었다는 건 내가 예전에 관에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왔으니까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진일주는 이직을 한다 그러면은 있던 대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죠. 있던 대로 다시 가야 되나요? 가세요 하면 돼요.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동네니까 뭐 향수병처럼 이렇게 옛날 생각도 나고 더 좋죠. 만족도 되고. 근데 전하고는 좀 달라질 거라고요. 습해지니까. 그래서 병화일간은 계묘년이 어떤 일주더라도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주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사주가 지나치게 화가 강하다던가 이러면은 이거 뭐 습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관 무시하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이 많아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합을 해서 추론을 하시면 돼요. 자, 병화까지는 뭐 이렇게 간목을목, 비견겁제 얘기하고 사람에 의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보통 비겁이 오는 운에서는요, 인연 정리가 많이 돼요. 간목일간들은 내년에 인연 정리가 되거나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하는 쪽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겁재가 왔으니까 간목들은 보통 정리가 되겠죠. 뭐 20년 지기 친구랑 뭐 손절하거나 헤어지거나 절교하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겁재로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을목 같은 경우는 생판 남인 줄 알았는데 근으로 들어오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나랑 괜찮았나? 이렇게까지 도움이 된 사람이었나? 무시하고 살았는데 무시가 안 된다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병화는 이제 관인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미루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화가 미뤄왔다 그러면 더 이상 못 미루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 받을 거고요. 그게 이제 개수의 역할이 되는 건데, 자, 정화는 좀 달라요. 같은 화인데 정화는 계묘년을 만났습니다. 편관에 편인인데요. 살인상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몸과 마음이 다 아프다. 정화일관 분들 계신가 여기? 자, 정화는 그러니까 계묘년이 뭐 좋고 나쁨을 일간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힘든 일간을 딱 두 개 꼽으라 그러면 정화하고 임수예요. 내년은. 병화하고 달라요. 여기는 살인상생으로 주어졌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얘가 습도가 높다는 거예요. 정화는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목이 조한 상황에서 불을 붙인다 그러면 불이 잘 붙죠. 마른 나무에, 마른 가지에다가 불 붙이면 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젖은 나무는 불 붙는 거 보셨어요? 그런 나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건 젖은 나무예요. 정화 입장에서 목생화가 어때요? 예. 자, 편인을 잘 소화하면은 이 편관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관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인성으로 편관을 잘 끌어내고 일간으로 또 생까지 잘 된다 그러면은 편관은 순화가 돼서 들어와요. 질병이 아니라 면역력으로 온다니까요. 자, 백신은 편관이잖아요. 균이니까. 근데 그게 몸에 잘 적응되어서 항체가 된다 그러면은 안 걸리잖아요. 코로나 백신 잘 갖춘 사람들은 코 속에 들어와도 안 걸릴 거라고요. 그게 이제 잘 체화가 돼서 살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체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습도가 높고 목생화가 잘 안 되죠? 병화에 비해서. 그러면은 체화가 안 되네요. 소화불량이죠. 인성으로 설기가 안 되니까 소화불량인 거예요. 자, 그러면 편관으로 온 걸 소화할 수 없다예요, 기본적으로. 소화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종 질병이나 힘든 것들에 노출될 가능성을 깔고 간다. 병하고 비교했을 때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이민년은 좋았죠. 조목에 정임합에 관인상생인데 병화한테 썼던 말을 올해 이민년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바뀌어버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민년에서 계묘로 간 거니까 이게 변한 거예요. 정관의 정인이 편관의 편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민년을 취직해서 좋았는데 그게 변질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겠네요. 이민년에 결혼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신혼이 1년도 안 돼서 끝나버렸네요. 이렇게 비약을 하셔도 괜찮아요. 사주는 비약하는 데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이민년에는 정신의 문제고 계묘년에는 몸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습한 인성을 가지게 되면은 정신적인 영역까지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계묘년은 정화일간에게 정말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돼요. 아프다.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 정화가 있다. 아플 것이다. 이거 습해져서 쉽게 털어내지지도 않아요. 습도가 높은 명들은 훌훌 털어버리는 게 잘 안 돼요. 사주가 좀 조해야 쉽게 털어버리고 그래도 감정 정리도 되고 정리 잘하는 게 조한 명들이에요. 습한 명들은 미련 때문에 미쳐요. 근데 이거 습하게 만드니까 미련 때문에 미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상생으로 오는 게 과히 좋지 않다. 자, 이 편관은요, 사건, 사고를 불러오죠. 사건, 사고, 소화가 안 되는 사건, 사고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편관으로 오는 건 사건, 사고인데 예측 불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냥 편관이란 예측 불허인데 인성이 있잖아요. 인성이 있으니까 대비가 가능해요. 살인상생은요, 살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예방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살인상생들이 잘 되어 있으면 제일 잘하는 게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절대 택시 타도 막 벨트 매고 사고에 대비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 나갈 때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물난리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나면 안 나가고 막 이래요. 살인상생 잘 돼 있으면은. 그런 거에서 항상 그 주의하라는 걸 다 주의하고 잘 지키는데 이거는 좀 억울하죠. 대비했는데, 편이니까 대비했는데 맞아야 되잖아요. 대비했는데. 그래서 계묘의 정화는요, 몸과 마음이 아프다 플러스 억울하다예요. 어떻게 정화일관들. 자, 근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상반기에 집중된다고요. 자, 왜 상반기가 그렇고 그럼 후반기는 왜 괜찮느냐? 경신월, 신유월 어때요? 다 조절되죠. 물론 이제 이게 재생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목을 조절하잖아요.
하반기로 가면 금에 의해서 수생목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리돼서 조절되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나름 괜찮다. 그래도 월운을 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에 사건이 진행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힘든 운이죠. 힘든 운인데 뭔가 이렇게 주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으로 깍으로 버텨야 되는 운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운에 힘들어서 직장 때려치겠다? 그게 더 힘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계묘년은 먹고 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걸로 귀결이 돼요. 힘들어서 때려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염두하시면 돼요. 너무 엄숙해졌네요, 분위기가. 자, 그러면 이제 정화일간이 내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일간별로 풀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예.